안녕하세요. 토픽 1 문법입니다. 이번에는 을, 리을, 것이다, 거예요에 대한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은 동사에부터 사용을 합니다. 의미는 계획이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계획이나 의지는 주어가 1인칭일 때 또는 2인칭일 때 사용을 해요. 하지만 주어가 3인칭일 때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추측이나 예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것이다는 격식체예요. 격식체면서 문어체이고요. 거예요는 반대로 비격식체 그리고 구어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주말에는 책을 읽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때는 주말에는 주어는 나죠. 저는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저는 주말에는 책을 읽을 거예요 라는 것은 나의 어떤 주말 계획 또는 의지를 표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일 때, 주어가 1인칭일 때는 계획이나 의지를 나타냅니다. 또 주어가 2인칭일 경우, 이때는 좀 특별해요. 상대방에게 똑같이 계획이나 의지를 질문하는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2인칭 주어는 내가 나의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3인칭인 경우, 주어가 3인칭인 경우 화자의 추측이나 예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 2인칭일 경우와 3인칭일 경우가 달라요. 그리고 3인칭인 경우에는 동사만 접속하지 않고 동사에만 붙지 않고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형용사도 가능하고 또 과거형도 가능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예문을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격식체, 문어체인 경우에는 리을을 겁니다 쓰이고요. 비격식체, 대화인 경우에는 대화체, 즉 구어예요. 구어체인 경우에는 뭐뭐을을 거예요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겁니다는 그러면 뭘까요? 것이다. 그래서 것입니다가 됐어요. 이것을 축약한 거예요. 축약형. 줄여서 쓴 말이에요. 이 것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것이에요가 거예요가 되었는데 이것도 축약형이에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로 훨씬 많이 쓰여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것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이나 글을 쓸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유사 문법으로는 겟다, 겟다의 get이 있고요. 그 다음 으려고 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문법은 좀 이따가 이 겟다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건 저는 1인칭이죠. 1인칭.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돈을 벌다 라고 하죠. 돈을 벌다. 기본형.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1인칭.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는 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벌 거예요. 벌 겁니다. 쓸 수 있죠. 또는 아까 get이 나왔었는데 벌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의문문 형태예요. 의문문이라는 건 뭐예요?
주어가 2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라는 것은 질문이죠. 상대방에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누가 돼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주어는 상대방. 뭐뭐뭐뭐 씨, 내가 말하고 있는 대상에게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 주어일 때는 문장의 형태가 의문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 또한 계획이나 의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1인칭일 때, 2인칭일 때 똑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왕민 씨는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주어는 뭐예요? 3인칭이죠. 3인칭, 왕민 씨라는 3인칭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 왕민 씨는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라는 것은 추측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집에 있을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집에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밑에 이어서 계속 예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뭘 먹을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도 뭘 먹을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의문, 여기서 의문문 형태고요. 뭐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대찌개를 먹을 겁니다. 나는 1인칭이죠. 부대찌개를 먹을 겁니다. 나는 점심에 부대찌개를 먹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1인칭 나는 계획을 또 같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말에는 무엇을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즉 2인칭이에요. 상대방이 2인칭에게 계획을 물어요. 계획을 묻는 거예요. 주말에는 책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계획을 말하거나 아니면 나의 의지를 말할 수 있겠죠. 대답을 할 때 나는 물었으니까 얘는 주어는 이것은 저는이겠죠. 생략 가능한 거예요. 주어는 주말에는 책을 읽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민경 씨는 어디에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민경 씨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대답이 민경 씨는 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화자,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민경 씨가 한국에 갔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이미 갔어요. 보세요. 형태가 과거형이에요. 3인칭일 때는 이렇게 1인칭, 2인칭, 주어가 1인칭, 2인칭일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민경 씨는 한국에 갔을 거예요. 라고 과거형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이제 이미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갔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민경 씨는 많이 바쁠 거예요. 이때도 어때요? 추측이죠. 민경 씨가 바쁠 거라고 추측을 해요.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도 민경 씨는 아마도 지금 한국에서 많이 바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쁘다는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예요. 이때 3인칭 추측을 나타내는 이 주어가 3인칭인 문장은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여기 1인칭, 2인칭일 때는 주어가 동사만 돼요. 동사. 먹다, 하다, 읽다 이런 것처럼 동사만 되지만 3인칭 문장일 경우에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또 과거형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사문법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을을 거예요와 겠다. 이거는 이제 비격식 또는 구어체라고 했어요. 이거는 격식, 이거 문어체이기도 하지만 구어체로도 쓰여요. 구어체로 쓰일 때는 굉장히 격식적인 된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인칭 주어나 주어일 때 계획이나 의지, 2인칭 주어일 때는 상대방에게 계획이나 의지를 질문하는 의문문 형태라는 거예요. 3인칭 주어일 때는 추측이고 형용사나 과거형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예요랑 겠다, 요 겠다의 문법은 여러 개가 있죠. 이때 이 의미로 쓸 때는 거예요와 거의 유사하다고,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꼭 합격할 거예요. 1인칭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인칭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강한 의지예요. 그냥 뭐뭐 할 거예요 라는 것은 비격식체로 그냥 구어해서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한다면 겠습니다 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의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내보이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일 몇 시에 올 거예요. 이것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말할 때 내일 몇 시에 올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내일 오후 1시까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좀 더 격식된 표현이지만 거예요의 의미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내일 몇 시에 오겠습니까? 이것도 같거든요. 의미는 지금 이 문장들의 의미는 다 같아요. 그다음 민지 씨는 시험에 합격해서 좋을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민지 씨는, 말하는 사람이 민지 씨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좋을 거예요.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도 가능하다는 게 좋다라는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민지 씨는 시험에 합격해서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인칭 축축이면서 형용사도 가능해요. 그 다음 마지막. 그곳은 장마철이라서라는 그 이유죠. 그곳은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을 거예요. 왔을 거예요. 라는 과거형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측의 의미를 담죠. 그래서 그곳은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을 거예요. 아마도 비가 많이 왔을 거예요. 여기서 그곳은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과거형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을 거예요와 여기 을 거예요, 겠다 라는 그 문법은 굉장히 유사하고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의미면에서는 차이점이 없지만 어감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좀 더 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와 표현, 그리고 격식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앞에 문장을 보면 저는 재미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누구와? 내가. 저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에 의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 잠깐 여기 get이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시간이라는 어떤 3인칭 추측이라는 뜻이죠. 추측. 걸리겠지만 지만은 그 상반되는 의미로 반대의 의미죠. 뒤에 반대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지. 저는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도 의지를 뜻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이것도 어떤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방학에는 뭐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거 질문이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물었으니까 이거는 주어는 여자가 되는 거겠죠. 상대방. 그렇기 때문에 2인칭이에요. 주어. 그래서
질문 형태로 쓰였고요. 뭘 할 거예요? 계획을 묻는 거죠. 그래서 대답했더니 방학을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자전거 여행을 해보려고요. 대답을 했어요. 남자, 자전거 여행 좋죠. 힘들기는 하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추측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여행? 자전거 여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 여행은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그래서 추측을 뜻하죠.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기에서 여자는 다음 주에 선생님을 찾아갈 겁니다. 이것도 여자는 뭐예요? 찾아갈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여기 남자가 물어봐요. 이 아이가 탈 거예요? 이 아이가 탈 거예요? 라고 이젠 탈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뭐 계획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란색 자전거가 예쁘네요. 이걸로 주세요. 아, 근데 우리 의자가 우리 아이한테 너무 높진 않겠죠? 그럼요. 이 아이 정도면 탈 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부정문이네요. 않을 거예요 라는 것은 또 추측인 거죠.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자는 노란색 자전거를 살 겁니다. 살 겁니다. 뭐 추측, 예상하는 것. 여자는 3인칭이니까 노란색 자전거를 살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젠 새해, 지금이 2022년인데 내년이죠. 내년. 새해에는 내년. 2023년이에요. 새해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저는 토픽 시험에서 꼭 합격을 할 거예요. 자, 이 말은 1인칭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는 토픽 시험을 볼 거예요. 만약에 저는 새해에 토픽 시험을 볼 거예요 라고 했어요. 볼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어떤 계획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저녁에 뭘 할 거예요? 아, 저녁에 산책을 할 거예요. 또는 친구와 영화를 볼 거예요. 다 할 수 있죠. 이 말은 산책을 할 거예요. 영화를 볼 거예요. 나의 어떤 계획인 거죠. 저녁에 뭘 할 거예요? 이 말도 자체도 무엇을 할 거냐는 계획을 물어보는, 저녁에 무엇을 할 거냐는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 형태를 거예요가 쓰인 거죠. 자, 마지막 민경씨, 수지씨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지씨, 3인칭이 나왔어요. 수지씨는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내가 한번 들었어요. 수지씨가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지 씨는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일하고. 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 함께 볼 태그 겠다. 아까 유사문법에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도 겠다라는 동영상을 한 번 더 보면서 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의려고 하다라는 것은 계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계획의 의미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